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시 부동산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저는 투자하실 때 자기 감각으로 투자하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이거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사이트가 리치고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부동산 지인, 그 다음에 아실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절대 자기 생각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갇힌 사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을 하기 전에 경제 지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리치고라든지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이런 왜 경제 지표를 보여주냐. 이거 그만큼 이제 경제와 부동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첫 번째가 통화량. 그래서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이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저만의 또 데이터로 이렇게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화량 요 밑에 여기 보시면 통화량이랑 아파트 시총이랑은 어느 순간까지는 한 2017, 18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제 시총이 굉장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까지를 보시면요. 과거를 보시면 92%대에서 98%, 107%, 요 제일 높을 때가 121%죠. 요 때가 지난 상승장이었어요. 이때 이제 서울이 상승장이었죠. 수도권 상승장이었고,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그리고 한 100% 정도, 그러니까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이 일치하는 수준이죠. 100% 정도 이래 오면서 다시 이제 이 유동성이 지방으로 가면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금 빠지다가 집값은 이제 올랐던 거죠. 집값은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 통화량 대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96%까지 빠지다가 다시 100%, 110%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장에 제일 고점이 121%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18년 117%, 2020년에 이제 121%, 여기를 딱 기준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량 대비는 역대급 고평가였단 말이죠. 근데 2020년 4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엄청난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더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어떻게 자산 시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시총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은 인구수, 입지, 도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통화량 대비 아파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또 해석을 좀 정확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G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G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을 보시면, 자, 요 주황색 선이 아파트 시가총액이고요. 밑에, 그러니까 주황색 선이 요게 아파트 시가총액이고, 검은색 선이 이제 GDP입니다. GDP.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파란색 선은 이제 비율을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게 평균 592%인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4년 당시 GDP가 222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냐? 573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수로 계산을 하면요. 자, 573조 원 나누기 222조 원이지 않습니까? 나누기 222조 원. 그러면 2.58배가 나옵니다. 2.58배. 그래서 GDP는 그동안 한 20년간 2.58배 정도 상승해왔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바로미터로 쓰는 아파트가 뭐가 있냐면 잠실 엘스가 있어요. 잠실 엘스가. 그래서 잠실 엘스를 보시면 이제 2007년도 2007 이제 과거 자료가 없어서 구하자면 뭐 또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이제 일단은 간단하게 호갱론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상위권 너무 이제 강남 서초는 너무 그들 세상이라서 이제 잠실 엘스 한번 보고 또 강남도 한번 봅시다. 2.58배였는데 자
이제 GDP 상승률은 2.58배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상승률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9억 5,500이고 25억 4,600이단 말이죠. 그래서 25억 4,600 나누기 여기가 이제 9억 5,500. 9억 5,500 하면 2.66배가 나옵니다. 물론 기간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 GDP 상승률과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길게 보면요, 이것도 조금 비율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하면 GDP 대비 주가 시가총액 이래 나온 거고, 이 워렌 버핏의 버핏 지수를 응용한 게 요건데, 그러면 배율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왜 아파트 시총은 또 높게 갔느냐? 저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20년간, 10년, 20년간 아파트 자체, 아파트의 개수가 또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총도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GDP 상승률 대비 아파트 상승률을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래 봐져요. 그래서 GDP 상승률 대비 GDP 상승률이 2.58배였고요. 아파트 상승률이 지금 다시 반등한 걸 기준으로 이래 보면 2.66배니까 사실 GDP 상승률 대비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약 그래도 1급지에 속하는 잠실 L스를 봤는데 이 정도단 말이죠. 지역별 데이터를 보면요, 지역 분석에 들어가서 시군구별이 있지만 시도별 시향 해서 부산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라. 그래서 특정 구를 보기 전에 우선 부산광역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시세 흐름을 먼저 보면요, 우선 시가총액 큰 아파트들이 빨간불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시를 해주냐면 전체 시세 흐름을 보시면 최근 1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최근 1년의 부산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0.1%가 나옵니다. 전세는 플러스 0.004% 상승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전체 아파트 평균을 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선행하는 지수를 보려면 시총이 높은 아파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시총이 높은 아파트를 먼저 표시를 해주는데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조금 유의미한 자료가 되겠죠.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흐름을 보면 전체 흐름을 보시면 부산도 사실은 정말 쉬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이렇게 올라서 2004년 당시에는 한 400 하던 게 한 1400 이렇게 하니까 3배, 3, 40이 3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고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네,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3년치 흐름을 보시면 이제 많이 빠졌다가 급락하는 시기가 지나서 지금 이제 굉장히 하락폭이 둔화되었고 전세는 살짝 상승되고 상승 전환된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시세 흐름 자체는 이제 큰 낙폭은 좀 지나갔다. 그래서 뭔가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큰 낙폭은 좀 지나갔다. 이거를 다시금 2022년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 오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 차례 더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려야 되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요렇게 이제 큰 하락폭은 좀 지나간 걸로 일단 보입니다. 왜냐면 다음 데이터도 보면 이래 나오는데 저는 평상시 봐뒀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시중의 수요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느냐는 저는 이제 소득 대비 집값, 이거 자주 본다 했죠. 소득 대비 집값의 부산을 보니까 10년 평균을 봤을 때는 이제는 평균보다는 살짝 낮아진 편이다. 이래 보이고요. 15년을 보면 살짝 높은 편이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은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는 거의 평균에 다다라왔다. 이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대비 집값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을 보니까 부산이 전세가율이 이제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매가는 빠지는데 전세가가 오르면 더 전세가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10년 평균 65% 대비 현재 전세가율은 58%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내가 개별, 이건 전체를 말하는 거고 개별 아파트를 보는데 대장급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58%가 아니라 65% 이상 온다 하면 눈여겨봐도 되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 반복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지금은 좀 많이 안 받쳐주고 있다. 근데 개별 단지로 봤을 때는 좋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평균 이상에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거주 가치 대비 매매 가치가 많이 눌려 있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이거는 부산뿐만 아니라 뭐 서울, 대구, 대전, 인천 뭐 이런 데 다 적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비 저평가를 보시면 전세가 사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주의해라고 뜨고 지금 마이너스로 이래 뜹니다. 그래서 한 7년 대비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 소득 대비 집값을 보면 이제 거의 적정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있죠. 주택 구매력 지수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는 뭐냐? 이렇게 화면 정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결론은 뭐냐면 소득가 중위소득 가구 100%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제 대출 상한에 대한 부담 지표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소득, 그다음 집값, 그다음 금리 이걸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매력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매력이 있다. 그러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시세 흐름으로 보시면 자, 전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가 99.3이 평균인데 이 평균보다 높았던 이 구간들 있죠. 요때 주택 가격이 쌌었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는 데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보다 높은 구간에 내가 샀으면 언제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그만큼 높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높은 구간 다음에 뭐가 옵니까? 자. 높은 구간 다음에는 항상 상승이 옵니다. 상승이 오고요. 그 다음 요때 보시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낮죠.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고평가라는 거예요.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데 집값, 소득, 금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요때 당시로는 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뭐다? 집이 고평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쉬어갔죠. 쉬어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됩니까? 구매력 지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보니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가 요때 이제 다시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하죠. 방출되면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7년 어떻게 됩니까? 2017년에 이제 이 이후로 다시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와 집값은 완전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집을 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가름하기에 아주 좋은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국을 해봐도 이거는 전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 부산은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10년치를 봤을 때 약간 싸다. 15년치를 보면 약간 비싸다.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도 보면 전체를 보면 아직 살짝 아쉽다. 근데 10년치를 보면 이제 거의 평균에 다 와간다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약간 아쉬운데 이게 전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많이 빠진 거를 보는 거는 나쁘지 않겠죠. 자, 어쨌든 부산이 약간 이제 고평가가 약간 아쉽다. 이제 거의 이제 다 와간다. 좋은 시기에 거의 다 와간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움직이는 게 또 뭐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죠. 근데 수요보다는 공급을 명확하게 체크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실에 들어와서 부산시의 공급량을 보시면 부산시가 이때까지 보시면 최근 이때까지 한 2013년부터 2016년을 제외하고는 다 공급이 많았습니다. 부산이 이때까지 계속 공급을 많이 때려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받쳐주니까 가격이 올랐었는데 2024년부터 올해부터는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제는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여기 아실에 보면 우측에 어떤 아파트가 주로 입주하는지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데는 1급지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에서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빠지면 어떤 심리가 작용이 되냐면 상급지에
좋은 아파트부터 사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급지는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는 거의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상급지를 봐야 되는데 상급지는 해수 동남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해운대구를 보시면 해운대구에 그렇다한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이거 이제 남았고 이게 해결되고 나면 송정동에 더 폴 디오션 주상복합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184세대밖에 없고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1급지의 입주 물량 자체가 너무 없다. 그다음 수영구 한번 볼까요? 수영구도 없습니다. 후분양이 이제 이게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나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거는 강한 드파인 뭐 이런 거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1급지 자체에 일단은 공급량이 너무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 1.2, 1.5급지에 속하는 동래구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24년 9월에 4,000세대를 이렇게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구 한번 볼까요? 남구가 24, 25 없고요. 26년부터 있기 시작하는데 26년부터 27년 사이에 거의 10,000세대 정도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지에 속하는 해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남구의 대연 DIL이 사실은 완전 상급지는 아니지만 입주를 많이 앞두고 있는 이 아파트가 8억대 분양을 했는데도 잘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피가 붙었는데도 일부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량. 이때까지 부산이 공급이 많이 없고, 특히 상급지가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급지는 가격 방어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부산의 이 동래구 있죠.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부산은 이제 상급지를 흔들 만한 큰 리스크는 좀 없어 보인다. 이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 공급량은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규 분양 물량도 있지만 이제 매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량을 보기 위해서는 아실에서 자, 매물 증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도별 한번 참고해서 보면 한 10일간 있네요. 10일간. 10일간, 최근 10일간 보시면 충남 매물 줄어들고 있고, 제주 줄어들고 있고, 광주 줄어들고, 광원, 충북, 울산 줄어들고 있고, 다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은 마이너스 0.5%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제 매물 현황, 이렇게 찍어 보시면, 자, 이렇게 크게 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크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자, 부산의 이제 일단 매물량 한번 봅시다. 매물량이 역대급으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대비 부산은 정말 이 유동성 흐름이 아직 안 왔었다. 그래서 부산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근데 신축 아파트 물량은 없고 이제 매매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 이래 봐지고요. 그럼 전세 한번 봅시다. 전세는 자 22년 12월 2022년 말 23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많이 빠지고 있다. 이래 봐지고 월세도 마찬가지고 전월세는 거의 한 생명이기 때문에 전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고 있다. 매매는 많이 쌓였다. 그러면 이제 부산은 매매로 의한 상승보다는 전세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상승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를 측정하는 신축 아파트 수요는 뭐가 있냐면 자, 미분양률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미분양 지수를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미분양 지수를 보면 자, 부산 주요 지표에서 미분양 보겠습니다. 자, 미분양을 보고 이런 시장 강도는 헷갈리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요거거든요. 여기 보라색이 미분양 지표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미분양은 다시 해야 되겠네요. 부산의 여기 자, 부산의 미분양 다시 찍고 자, 부산의 미분양을 보면 금융위기 때 정말 많았고, 그래서 평균이 보면 여기 3,500건이 미분양 평균인데, 최근 들어서 24년 2월까지 좀 괜찮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 추세. 그래서 24년 5월 미분양이 지금 평균은 3,500세대인데, 5,400까지 늘었다. 5,400까지 미분양이 조금 늘었다. 이래 봐져요. 늘었다. 이래 봐지고. 그러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조금 부족하구나. 물론 이것도 입지별로 봐야 됩니다. 입지별로. 네.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밑에가 이제 거래량 지표인데, 자, 부산이 2019년, 20년까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많고 엄청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보면 24년 7월 달은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6월 달을 보셔야 되는데 6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부산은 월 평균 10년치 평균 거래량이 4,170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 거래량은 6월 달 거래량은 2,300건으로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산은 거래량을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좀 힘을 쓰려면 80% 이상 와야 되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려면 100% 이상이 최소한 4개월 이상 이렇게 6개월 중에 4개월 이상은 지속돼야지 이게 상승 전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데이터를 많이 연구해서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쌓여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부산의 수요가 좀 안 받쳐준다. 공급량이 작지만 수요가 안 받쳐줘서 신축 아파트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 기축 아파트까지 포함된 전체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바닥은 조금 지나갔어요. 바닥은 22년 조금 지났지만 이때는 거래량이 거의 한 20%대였습니다. 20%대 평균 거래량이. 그러다가 이제 40%, 50%대까지 올라왔지만 서울과는 다르게 서울은 이제 평균 거래량까지 돌파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아직까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래 봐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향후 가격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B에서 보이는 KB 매매 가격 전망 지수,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전망 지수. 그래서 매매 전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헷갈리지 않게 지우고요. 위에 요게 위에 주황색 선 있죠. 이게 매매 가격 전망 지수고요. 밑에 이게 전세 가격 전망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망 지수가 시세랑 보면요, 굉장히 이제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높아요. 그래서 KB 전망지수는 조금 신뢰할 만한 지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 확실히 매매 가격 전망지수, 매매부터 한번 봅시다. 매매를 여기 지우고 여기 매매를 이렇게 보시면 매매가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승했고요.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전망지수부터 이제 살짝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때부터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전망지수. 예. 그리고 먼저 오르기 시작합니다. 요때 먼저 오르기 시작하다가 쭉쭉 오르기 시작하다가 2019년 11월 전망지수가 터지고 평균 이상 터지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2021년 9월을 전고점으로 해서 8월을 전고점으로 해서 쭉 빠지는데 이제 평균 이하까지 빠진 건 22년 1월달 빠졌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요 기준으로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지금 평균이 94점인데 94.5인데 지금 91.5로 가격이 꽤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94 이상 올라간다면 우리는 주목해 볼 만 하겠죠. 예.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서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 보시면 이미 요때 87을 2019년 9월 달에 87까지 이제 회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빠졌다가 올랐던 요때 2019년이고 요때 빠졌다가 올랐을 때도 보시면 요때 이제 그 과거가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지만 한 87, 그러니까 90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상승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매매 전망은 조금 다 와간다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봅시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세는 지금 요거죠. 이렇게 해서 전세 가격 전망은 96.2가 평균인데 지금 96.6입니다. 그래서 전망 지수가 먼저 올라왔고요. 평균 이상 올라온 게 사실은 요때 24년 3월부터 매매 전세 가격 전망 지수가 평균 이상 평균급으로 올라왔네. 3월에 평균급으로 올라왔고 4월에 이제 평균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24년 4월에 초과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조금씩 상승 중입니다. 리치고에서 또 매매 전세 시세를 보면
자, 빨간불이 언제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5월 달부터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리치고에서는. 그래서 매매보다는 전세가 더 좋다. 이래 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한번 봅시다. 부동산 심리는 이거는 나중에 불장 때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불장을 보기에. 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후행이고 어떻게 보면 불장의 선행인데, 매도 매수 심리 지수라고 해서, 자, 시장 강도 지우고, 자, 여기 매수 우위 지수가 저는 이제 40이 나오고 하면 좀 좋다 이래 봐지는데, 지금은 13으로서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 게 2019년 11월이잖아요. 요때 이제 47.3, 40을 돌파하면서 이 뒤로 이제 많이 상승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매수 많음, 매도 많음이 이렇게 보면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집을 팔고 싶은 심리고요. 빨간색은 집을 사고 싶은 심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항상 분위기가 안 좋은 요 시점이 있다가 이제 매도 팔고 싶은 심리는 완전히 꺾이는 반면 사고 싶은 심리가 완전히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버크로스가 일어나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는 거의 불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뭐 어디든 간에. 그래서 요때부터 불장이 완전 시작되죠. 불장이 시작되다가 한 번 더 불장이 되면 마지막 연끌족이 더 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장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불장 오고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또 불장 오면서 상승하고요. 지금은 이제 불장은 아직 안 왔고 매도 심리든 팔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사고 싶은 사람은 작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부산의 이제 전체 전망을 봤고요. 그러면 이게 부산의 전체 전망입니다. 전체 전망은 아직까지 부산시 전체 전망을 보시면 공급 신규 입주 물량은 작지만 매물량은 여전히 아직까지 많은 편이다. 근데 수요도 아직까지 안 받쳐준다. 그러면 현재 반등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근데 전세는 이미 이제 조금씩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유동성장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급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를 좀 밀어 올리지는 현상이 보여야 된다. 근데 부산은 아직까지 전세가 많이 낮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 상승장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부산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국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상급지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가격으로 찍어주고요. 한 6월 달을 좀 보는 게 좋아요. 한 달 전으로 찍어주고, 자, 부산으로 다시 찍겠습니다. 부산을 찍고, 부산에서 6월달을 찍으니까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이렇게 순이죠. 해수동순. 매매가도 보면 해운대,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금정구, 강서구, 동구, 진구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정말 이제 전 고점 상승 2021년 중순 이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좋아요. 이게 연도로 가서 2021년 한 7, 8월경, 한 9월경 요때 순위를 한번 보시고, 요때 순위를 한번 보시고 지금 순위랑 비교를 해서 많이 빠진 곳들 있죠. 요런 데는 눈여겨봐야 되는 곳입니다. 많이 빠진 곳, 요 대비 많이 빠진 곳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거품이 빠졌을 때 있죠. 22년 한 12월경 혹은 23년 초 이럴 때 또 이 순위를 또 내가 잘 캐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못 올라온 곳 있죠. 이런 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24년 6월 7월 달이지만 집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래서 6월을 기준으로 이래 보시면 이제 순위가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순이죠. 그래서 지금은 해수 위주로 조금 보시고, 그리고 내가 신축을 사겠다 하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1급지가 1급지가 해수가 1급지가 되고, 동래구, 연제구, 남구가 한 2급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임의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2급지에 대장급인 신축급, 대장급을 들어갈까?
1급지에 한 부대장 뭐 한 1.5군 아파트를 들어갈까? 입지는 해수인데 여기에 한 구축을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시국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돈이 많다면 1급지에 대장급을 들어가는 게 좋고요. 예. 아니면은 이제 돈이 조금 부족하다면 2급지에 신축을 들어가거나 대장급을 들어가거나 혹은 내가 너무 돈이 부족하면 이왕 구축을 들어갈 거 해운대구나 수영구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는 동래구, 연제구, 남구를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게 왜 그렇냐면 이제 하락장이 오면요. 각 구별의 대장들이 조금 버티는 반면 각 구에 이제 구축들은 쭉 빠진단 말이죠. 그게 쉽게 말해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이런 데는 구축들이 상승장이 오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시로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예전에 해운대 중동에 롯데캐슬 마린 있죠. 이게 힘을 못 쓰는 아파트였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들어오고 바로 옆에 들어오는 거예요. LCT도 들어오고 그다음 뭐 해샘프나 해운대 비스타 동원 이런 게 들어왔는데 자, 요런 게 해운대 롯데캐슬을 보면 자, 이게 느낌이 어떻냐면요. 대로변에서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있고 중동 마린이 있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자, 들어오기 전 한 2019년 정도 요때 공사 중이죠. 요때 보시면 이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흙먼지만 날리거든요. 혹은 또 2017년 한번 봅시다. 요런 느낌이에요. 얘 혼자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 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같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먼저 그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가격이 치고 올라가면 해운대 롯데캐슬 마린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면서 얘가 그 다음 올라가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얘가 오르면서 덩달아 얘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등이 오르면서 옆에 있는 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를 하더라도 회장님 운전기사를 해야 더 콩고물이 많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사실 자기 가치보다는 조금 더 오버가 됩니다. 조금 더 오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오면 이제 투자성은 떨어지고 실거주로서 아파트를 보는 비율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빠져서 이왕이면 내가 돈이 부족해서 구축을 들어간다면 이 1급지, 2급지의 구축을 봐놓으시면 다시 상승장이 오면 상승 애들이 먼저 치고 가면서 상대적으로 얘들이 싸 보이기 때문에 따라 올라간다라는 거죠. 지금은 부산이 하락장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좋은 거, 돈이 많으면 좋은 걸 들어가고 돈이 부족하면 상급지의 구축을 가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내가 6억대라면 만약에 똑같은 6억대라면 이런 중하급지의 대장, 준대장급을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상급지에 6억대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나중에 상승 전환이 돼서 이게 2년, 4년이 흘러가면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부산시는 지금은 대장급 아파트를 눈여겨보거나 이제 내가 돈이 부족하다면 대장 입지에 구축 아파트를 보는데 이왕이면 대장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보는 게 가장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시 2024년 전망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제 어려운 시기가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다. 거의 다 왔다.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부쿠TV 멤버십에서 제가 괜찮은 아파트들 있죠.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개방송에서 좀 알려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대표 아파트들이 어떤 게 있냐면 해운대 자이가 있어요. 해운대 자이 1차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때 당시만 해도 8억대가 있었단 말이죠. 8억대가 요때 8억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억대 이렇게 능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장전 내미안도 있습니다. 장전 내미안이 이제 과거에 이게 어떤 컨셉이 있었냐면 메커니즘이
레이 카운티가 들어오고 요 레이 카운티가 입주할 때는 요 근처에 구축이 힘을 못 씁니다. 구축에 힘을 못 쓰고 전부 레이 카운티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레이 카운티가 입주할 때 얘랑 쌍벽이 되는 사직 롯데를 봐라. 돈이 많으면 사직 롯데를 봐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직 롯데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부족하면 여기 현대 홈타운을 보거나 이제 사직 쌍용예거를 봐라. 이래서 이제 이게 작년 말, 작년 중순, 작년 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다음에 올 초에는 이제 그 레미안 포레스티지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전 레미안을 봐라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장전 레미안을 보시면 요때 8억대가 있었습니다. 7억 중후반도 있었고 8억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호갱노노는 거래된 거 평균을 보여줘서 그래요. 그래서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8억 중후반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8억 중후반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부족하다면 여기 힐스테이트 명륜 1차 명륜 힐스테이트 1차를 또 제가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명륜 2차 트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치고 갔습니다. 먼저 치고 갔고, 여기 보시면 22년부터 그냥 거의 치고 가버렸죠. 치고 가버렸고, 상대적으로 명륜 힐스테이트가 이제 많이 빠졌었어요. 전 고점은 9억 이상 했는데 이게 많이 빠져서 6억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지금 호갱노노 상황에서는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7억 이상 이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한두 달 또 채 안 된 때 알려드렸던 거고, 이게 왜냐면 이제 동네 사적공원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얘가 싸 보이고, 그 다음에 1차 대비도 2차 대비도 1차가 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대비도 얘가 싸 보이기 때문에 얘를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푸쿠TV 영상 멤버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했던 내용들이. 그 다음에 또 알려드렸던 곳이 지금 반응이 먼저 왔던 것 중에 여기 남천동도 요게 이제 삼익비치도 알려드렸었고, 가성비로는 요거 금호 올림을 알려드렸었어요. 금호 올림이 지금 시세를 보면 7억대가 있죠. 7억, 제가 알려드릴 때 당시면 7억 중반대가 있었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7억 중반대가 있었는데 이게 네이버 매물로 보면 이제 중층 이상은 거의 8억대 이래 나옵니다. 8억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알려드리는 거 꾸준히 이제 추천 물건들, 아파트, 상가 건물, 그다음 토지 이렇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월 12,000원, 1년 내도록 해도 14만 4천 원이고 10년 내도록 해도 이제 14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뭐 다른데 컨설팅 한번 받는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래 내지 마시고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낙폭 과대가 있었던 거,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것만 좀 잘 보셔도 충분히 본전 이상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부산시 전망 마치도록 하고요. 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